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YTN 뉴스 FM이요. 내일 개국 8주년을 맞습니다. 8주년을 축하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4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세요. 이 휴대전화 번호에 숫자 8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 이 축하 메시지와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또 4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직접 전화 통화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 전화 771에 094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2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문화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1일이면 이틀 후가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란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경제를 위한 외교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최근 경제 제재라는 빗장이 풀린 만큼 이란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연결해서 이번 이란 방문이 가져올 경제 효과와 외교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시점에서 이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경제 제재가 풀린 이후 유망시장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3가지 제재하에 있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시작된 미국의 제재가 아직도 완전히는 안 풀렸고요. 네. 2006년 그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핵 개발 관련 제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 유럽, 한국, 일본, 호주 등 서방 각국이 이란 정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내렸었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란 경제가 상당히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란 그 시장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이 가진 잠재력 때문인데요. 네. 이란이 이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돌아오면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 거의 자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그리고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구리, 철광석, 아연 등 부존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고요. 네. 수자원도 있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사막 국가가 아니고요. 아하. 제가 2달 전에 다녀왔는데요. 네. 테헤란 시내 산에 보면은 지금 눈이 다 덮여 있어요. 네. 그리고 농업도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고요. 또 식량도 자급자족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다른 중동 국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인구도 8천만인 네. 거대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을 봤을 때요.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제2의 중동 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최근에 저유가 때문에 이제 중동의 경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네. 이란을 놓고 보면은요, 과거 중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다각적인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사우디나 이런 그 아랍 국가들하고의 어떤 협력을 할 때는 에너지, 우리가 이제 석유를 수입해 오고요. 건설 플랜트 그리고 무역에만 이제 집중을 했는데 네. 이란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이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우선은요,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제조업과 협력할 수 있고요. 또한 단순히 이 건설 플랜트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발전소 등 사회 시설 기반도 이제 다시 확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플랜트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업체들과 기술 이전과 합작 사업이 가능한 나라이고요. 또한 농업뿐만 아니라 수자원 개발 등에서도 우리와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란에 가보면은요, 이란은 댐이 많은 나라예요. 네. 북부 지역 가면은 우리 다른 사우디나 사막 국가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에 이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란에는 또 서울로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우리와 이란의 관계 전통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제재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란이 네. 지금 현재 2달 전에 다녀오셨다니까 확실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와 상당히 가까웠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팔레비 국왕이 있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정치적으로는 우리랑 조금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2011년부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해진 다음부터는 우리와 이제 경제 교류도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네. 그나마 우리 기업 중에 적지 않은 업체들이 경제 제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란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상당히 또 고마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2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 핵 개발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이란을 제재할 때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실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란 편에 서준 적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를 보는 우호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고 또 조금 섭섭한 시선도 있고 교차하고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란의 투자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뭐 그나마 중동 국가 중에서는 이제 제조업이 좀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제 조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립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기술을 좀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제 외국 기업과 조립만 해왔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우리 수준에 봐서는 조금 열악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오랫동안 이 장기적인 경제 제재하에 있었고 이 때문에 이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이 있어 왔었는데 이런 이제 법과 제도가 이제 지금 뭐 이제 이 국제사회와 다시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되고 있고 네. 또 재정비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출을 하는데 어떤 이제 법제나 또 다른 그 규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파악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이란 방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그리고 지금 최고 실력자로 알려지고 있는 하메네이와의 면담 성사 여부인데요. 네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중요하고 성사가 된다면 어떤 논의를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는 이제 정상회담은 뭐 당연시 이제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언급하신 그 최고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면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요, 이란이란 나라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지만은 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 권력자는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입니다. 네. 대통령은 뭐 4년마다 바뀝니다만은 하메네이는 종신형이고 최고 권력과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 대통령이 하메네이와 면담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현재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메네이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금 경제 협력 뭐 이런 분야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또 북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이제 북한과 핵 기술 또 탄도 미사일 기술 부분을 상당히 지금 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종교 지도자 권력자와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다는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인 정치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겠군요. 네네.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지난번에 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났을 때 하메네이와도 면담을 했나요? 하메네이와 면담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제 면담을 갖고 이제 경제 협력, 정방위적, 뭐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럼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또 오랜 우방이 이란이기도 한데 말이죠. 그럼 지금 이란은 일단은 제재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북한 핵을 바라보는 이란의 입장, 시선 이런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이란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관련 그 유엔 안보리, 또 유엔 인권 관련 이제 결의안을 도출할 때도 이란은 북한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보다는 이제 이란과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이란의 경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란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계속해서 언급해 왔었기 때문에 네. 뭐 이란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사실상 이란으로서도 국가 공식적인 그 정책상으로는 네.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뭐 전 대통령들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갖는 것은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핵무기를 갖는 것은 이슬람과도 대치한다. 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서 핵무기가 어떤 인류에 또 군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잘 뭐 명시하고 또 설득을 하면은 이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좀 제가 궁금한 게 강한 이슬람 국가가 이란인데 그동안 우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네네. 대장금의 경우에 시청률이 90%가 나왔다고 네네. 하고, 자, 그러면 이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 이란 시장이 접근 가능할까요? 예, 우리나라 드라마가 뭐 가을동화, 겨울연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중동에 수출이 됐었는데요. 이란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우리나라 드라마는 다 사극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이란을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이요, 이슬람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유목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이슬람이 아니고요, 엄밀히 보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네. 권위주의입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 사극이 상당히 하하, 우리 이란 그렇군요. 사람들의 정서에 잘 맞겠죠. 네. 그리고요, 이란은 예전부터 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가 네. 있는데요. 네. 이란은 예전부터 실크로드의 가장 중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외국 문화와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9세기 중엽에 쓰여진 이 이란의 또 서사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서사시 주제가 이란의 왕자와 네. 신라의 공주가 사랑에 빠졌다는 아하. 구전 서사시도 있고요. 예. 14세기에 이제 우리 당시의 코리아 네. 고려를 이 중동 역사책에 기록해서 가장 먼저 세계에 알린 그런 학자가 이란 학자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신라라는 이 지명이 네. 드러난 이 역사책을 가장 먼저 쓴 사람들도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동양 문화와 상당히 가까운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앞으로 한류의 거점이 될 나라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프랑스로 가볼게요. 노동절을 네. 앞두고 수도 파리에서 프랑스 정부의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7시간 시차가 있어서 지금 금요일 정오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파리 중심지에서 시위대 수십 명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레피블리크 광장에 집결한 시위대 가운데 100명가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으려 하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적어도 2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시위가 격해지면서 양측의 충돌로 경찰관 24명이 다치기도 했는데, 오늘은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층으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부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당 정부는 10%에 달할 만큼 높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해고 요건과 주 35시간 근무를 완화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이 개정안이 근로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노동 환경을 악화하고 또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이 25%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젊은이들의 반대가 큽니다.
프랑스 경찰이 일시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노동자들과 청년층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행사 때도 추가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미국에서 20대 남성이 방송국을 파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직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이 몸에 두른 게 폭탄이 아니라 초콜릿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참 황당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소 황당한 소식이죠. 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방송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20대 남성이 하얀 판다 복장으로 다짜고짜 방송국을 찾아가서 미국 정부의 음모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뉴스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슴에는 폭탄처럼 보이는 빨간 물체를 두르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방송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위협을 느낀 직원들은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서 건물을 포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혼자서 유유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고 저격수가 총을 쏴서 제압을 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고 몸에 두르고 있던 것도 폭탄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송국 폭파 협박범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경찰은 사건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결국 단순 소동으로 끝나긴 했지만 미국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폭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불안한데 아주 위험한 장난을 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에 일본 남부에서요. 또 한 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구마모토 연쇄 강진 이후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4.4로 규슈 오이타현 중부에서 일어났는데요. 오이타현 유후에서는 진도 5, 그리고 베푸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지만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규슈에서는 지난 16일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이후 지금까지 천여 차례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워낙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인 만큼 당분간 여행 계획 세우시기에 앞서 지진 관련 소식에 주의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만 모르고 지나갈 뻔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YTN 뉴스 FM 이 라디오 개국 8주년 축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고 나 빼고 다 본 뉴스 전해드릴게요. 네, 저도 같이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 읽어주세요. 지금 전화번호에 8자가 들어가는 분들의 문자 받고 맞아요. 있는데요. 가운데 번호 8849번님, 저는 팔이 2개입니다 하시면서 출퇴근, 외근, 이동 시에 항상 YTN 라디오 고정입니다. 지식과 교양이 쌓이는 YTN 라디오 8주년 축하하고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김성은 뉴스캐스터입니다. 네. 나 빼고 다 본 뉴스를 저와 함께 맡고 계시죠. 목소리 먼저 들으셔서. 자, 8200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국 8주년 축하드립니다. 낮에도 신 교수님과 출연하시고 바쁘시네요. 하루 종일 주파수 고정 애청자입니다. 이거 인정해드려야 돼요. 네. 점심때 제가 손영주 앵커 프로에 맞습니다. 이 아침을 담당하는 신일 교수님하고 게스트로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야 이제 MC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 또 재밌는 거 읽어주세요. 네, 9138번님께서는 개국 8주년 축하 하시면서 직업이 택시 기사이다 보니까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있는데 여러 방송 중에 YTN 라디오 공정한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즐겨 듣고 각종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좋은 정보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저도 택시를 타면 그 네. 기사님들이 저장해 놓은 채널 중에 맞아요. YTN 라디오가 있나 없나 항상 살펴보는데 네. 요새 조금 줄어든 느낌이에요, 기사님들. 아하.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94.5MHz입니다. 94.5MHz. 네. 특히 기사님들께도 당부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자가 있을까요? 네, 자 8324님이요.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정말 광팬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어렵고 궁금한 복잡한 정치 현실을 명쾌하고 매력 있게 이끌어가 주세요. 네. 정치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최고입니다. 오. 제 이름을 막 한 2-3번 언급해 주시니까 네. 저는 이런 문자 받으면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지나가면 정말 이제 좋습니다. 아, 이런 그래요? 문자 많이 네. 오면. 그리고 9538번님도 8주년 축하드려요. 4월 30일이 와이프 생일인데 기억하기 좋습니다. 잘 기억하고 자주 듣겠습니다.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우물정 0945번으로 8주년 축하 멘트 계속 보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계속 짧은 문자 보내주셔야죠.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또 그리고 YTN 라디오에 바라는 것, 인터뷰를 난 좀 하고 싶다. 그리고 YTN 라디오에 대한 애정을 뽐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771-0945번으로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4부에서 직접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 모두 전화번호에 8자 8번 들어가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또 긴 문자는 1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나 빼고 다 본 뉴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YTN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오늘 첫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정오가 넘어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하. 두 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네.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서 증세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환자는 동생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두 번째 환자의 친형입니다.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린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37.5도 이상의 고열도 나지 않았고 몸에 발진도 없었어요. 그래서 확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원래는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네. 동생은 상태가 호전돼서 어제 퇴원을 했는데 문제는 이 세 번째 감염 환자 26일에 입대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요. 네. 보건당국은 여행하는 동안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떤 증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발진이나 고열 증상이 없고요. 정밀 검사를 위해서 입원 조치를 한 것으로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는데요. 네.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를 매개로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같이 생활한 부대원들에 대해서 격리 조치는 필요 없다고 하고요. 군 당국은 특이 사항이 없으면 이 세 번째 환자를 귀가 조치한 뒤에 재입대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자, 지금 날씨가 모기가 많은 계절은 아닌데요. 이렇게 환자가 한두 명 발생하는 상황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이번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해 보고요. 예. 자, 두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뭡니까? 미국 대선 경선 일정이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미 동북부 5개 주에서 진행된 경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완승을 거뒀는데요. 네. 이게 지난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동북부 5개 주에서 경선을 싹쓸이하면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나 하는 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의 소식입니다. 목소리를. 자, 네. 실제로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요. 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어제 CNN이 보도했더라고요.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에서 트럼프에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공화당 유권자들의 뜻이 트럼프에 있다. 이거는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들. 그리고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화제로 좀 옮겨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미국과 유럽 관계만이 아니고요.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데 이 트럼프의 경우에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 미국의 안보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무임 승차하고 있다. 트럼프가 주장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 맞아요. 이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사실 그런데 논란은 되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좀 이야기가 아예 그동안은 받아들여지지 그래왔죠. 않았죠. 막말이다 이래 그렇죠. 왔죠. 트럼프가 그런데 안보 무임 승차론에 비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조금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뉴스, 이 소식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뭔가요? LG유플러스가 영업직 사원들에게 사내 금지 조항 공문을 전달했는데 이게 점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마디로 밤 10시 이후에 업무 메신저 보내지 말아라. 적발되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 스마트폰 메신저들의 단체 채팅방 그리고 뭐 단톡방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안내나 공지와 같은 업무 관련 고지가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져서 맞아요.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기사를 본 사람들 반응들을 살펴보면 네.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네. 하는 게 웃기지만 지켜지지 않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라는 네. 의견이었고요. 지켜지겠느냐 이게 과연 하지만 시도라도 반갑다. 박수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동 시간도 길고 업무 강도도 센 우리나라에서 뭐 한 번에 모든 것 바꾸긴 힘들겠지만 이런 조그만 움직임이 좀 모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은이었습니다. 네, 나 빼고 다 본 뉴스 김성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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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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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아이마다 실력, 학습 습관 다 다른데 선생님 하나로 될까? 오늘 할 공부를 콕 집어주는 북클럽 선생님. 학습 습관이 문제일 땐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할 땐 과목 전문 두개다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웅진 북클럽 스터디. 네, 전화번호에 8번 들어가시는 분들 개국 8주년 축하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